신고를 한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저희에게 흥분한 상태로 더 조심을 하고 방향을 잃은 밤 이야기를 켭니다. 난 오늘 밤도 막막해서 저는 호스트를 맡은 김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초임순경 김민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민선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 김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순경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사실 순경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찰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호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 네. 혹시 어떤 게 맞는지? 딱히 맞는 표현은 없는 것 같고 편하게 경찰관, 경찰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임 순경, 경찰이시잖아요. 저희가 경찰이라고 하면 누구나 비슷한 이미지, 제복이라든지 경찰 모자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민서님이 이제 출근하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에는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지역 경찰, 112 종합 상황실, 교통, 경비, 안보, 수사, 요청 등등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지역 경찰로서 지역 경찰. 네,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제 초동 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할 지역의 범죄 예방, 또 순찰 등등 그러한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초동 조치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신고 받자마자 달려가는 그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경찰이 되고 싶으셨는지. 사실 뚜렷한 동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라면 다 경찰 해보고 싶다, 맞아요. 이렇게 다들 상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어려서부터 이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그런 경찰관 모습이 되게 멋졌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 경찰이란 직업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맞을 것 같다, 더 확고하게 경찰이란 직업을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소년의 꿈으로 시작한 그 경찰이 갈수록 본인한테 더 맞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한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경찰이 되는 건지. 일반 공채 시험 있고 경찰 행정학과를 나와서 시험을 칠 수 있는 특별 채용, 저는 이제 일반 공채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처음에 필기 시험, 다음 체력 시험, 다음 인적성 검사, 다음 또 면접 시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과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되신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기, 체력, 면접 이런 거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중에 민서님이 느끼시기에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저는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 가장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면 체력 시험이나 면접 시험을 볼 기회조차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 제일 막막했던 것 같고, 또 필기 시험에는 이제 경찰학, 헌법, 형사법, 형사법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제 또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서 이제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제일 경찰학? 네, 좀 많이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학 범위가 양이 되게 방대하고 또 휘발성이 제일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학에는 숫자라든지 숫자를 바꿔서 낸다든지 아니면 있다 없다 라든지 그런 양도 방대한데 문제도 어렵게 내서 아마 경찰학 과목이 다들 좀 많이 힘들어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청년경찰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은 똑똑이, 한 명은 이제 머리는 잘 모르겠지만 몸을 잘 쓰는 친구가 네. 나오는데 그쵸. 그 친구들 경찰대생인데 그렇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거는 그런 거 보면, 네. 조금, 사실 미디어들 통해서 또 보면, 일부는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영화적 표현을 위한 그냥 장치 정도. 그쵸. 예, 좀 재미를 위한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민서님도 경찰이 되기 전에 상상했던 경찰의 모습이 있을 거고, 실제 되고 나서 겪었던 경찰의 모습이 있을 텐데, 혹시 상상과 비슷했나요?
이제 예, 상상과는 생각보다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경찰이 되기 전에도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네네. 또 지역 경찰에 관해서 사건들을 다루는데 파헤치고 또 해결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저도 실제로 지역 경찰로서 현장에 나아가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고 또 해결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근무하시는 데는 경찰서의 지구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넓기도 하고 당연히 좀 위험한 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민서님이 경험하셨거나 전에 들었던 것 중에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는지. 아무래도 사실 이 경찰이라는 직업이 모든 위험에 다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이제 다들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신고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같은 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고들을 되게 더 조심히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 가는 곳이지만 신고를 한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저희에게 흥분한 상태로 달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보통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같은 경우엔 신고 이력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신고 이력을 보고 또 신고 내용, 대상자가 뭐 칼을 들고 있다던가 아니 흉기를 들고 있다, 그런 신고 내용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무장을 해서 대비를 하고 신고 출동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테이저 같은 것도 딱 차고 네. 실탄도 차고 막 이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쵸. 그 한 사람이 다 차기보다는 원래는 2일조 근무 원칙이기 때문에 사수가 테이저건을 차고 있으면 부사수는 원총을 찬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비를 무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수위에 따라서 좀 장구의 변화가 있겠네요. 아니요, 장구 변화는 없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사수가 만약에 뭐 테이저를 차고 있으면 부사수는 권총을 차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신고든 저희는 경찰 장구들은 항상 착용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구들은 차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 경찰 방패라든지 경찰 막대기, 봉등 그러한 이제 또 다른 장구들을 이제 착용해서 대비를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치자들 수많은 진상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신고자나 진상이 있었나요? 피자들에 대한 신고를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들이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인 걸 알고서도 막 저희를 무시하고 덤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몸에 손을 대는 경우에는 바로 고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를 하기도 하고, 저희에게 몸을 손대지 않고 그냥 막 욕만 하고 뭐 그렇게 막 들이대는 경우에는 저희도 막 딱히 어쩔 도리가 없긴 하죠. 그냥 어르고 달래서 집으로 보내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노동도 많이 하시네요. 네.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만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반대의 경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나 약간 경찰 하기 잘했다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나요? 처음 지구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어떤 할머니 분께서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이 핸드폰을 좀 찾아줄 수 있겠냐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 내부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뭐 로스트 112라든지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또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 부팀장님께서 이제 할머니 집에 한번 가봐라, 할머니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봐라. 제가 다른 사수님과 함께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전화를 했더니 그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집안에서. 네,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었는데, 그 다음날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뭐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님, 어제 늙은이가 도움을 받았었는데 되게 감사했다, 그런 식의 편지였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고 참 뿌듯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편지를 받고 이제 나 참 경찰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편지를 아직도 제 간물함에 넣어놔서 초심을 잃을 때나 좀 힘이 들 때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건물대 열 때마다 그 할머니의 편지가 딱 보이겠네요. 그렇죠. 되게 영화같이 이렇게. 그럼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경찰에 대해 좀 오해하거나 과장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도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교통단속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거 많이 끊으면 뭐 실적 쌓이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렇게 저희가 막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 쌓이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도로교통법상 법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민서님께서도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초임 순경으로서 현장에 나갔는데 한계를 느꼈던 그런 순간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도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선배분들이나 지금까지 사건 처리했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유능한 경찰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임들과 본인의 그 경험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이게 많이 차이 나죠. 얼마 전에 제 사수분과 함께 음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전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CCTV 화면에 잡히지가 않았어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자기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말에 좀 진실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 진짜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제 사수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딱 사수분은 저 사람이 약간 버벅거리는 그 말투를 바로 캐치하셔서 저 사람 무조건 거짓말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게 맞았었고 결국에는 이제 음주 측정을 하고 사건을 처리했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와 제 사수분들의 또 현장 경험, 노하우 등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 부서들이 많잖아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가보고 싶은 부서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형사팀에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또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대부분 형사팀에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뭐 마약수사팀, 뭐 또 형사팀, 뭐 강력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현장팀들이 한 사건을 되게 진득하게 파헤쳐서 그렇게 해결하는 모습도 되게 멋졌고 또 여러 사건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형사팀, 강력팀에 꼭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어릴 때부터 경찰을 꿈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연히 돼야지 하는 거랑 이걸 진짜 직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서 준비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경찰이란 걸 직업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그 시점은 혹시 언제부터였나요? 23살 군대를 전역하고부터 경찰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었고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어려서부터 쭉 경찰 막연히 돼야지 생각하면서 대학교만 경찰행정학과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부터는 이제 진짜 준비해봐야지 경찰 시험엔 어떤 과목이 있는지 가산점은 어떤 게 있는지 체력 시험은 뭘 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제 준비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주변의 반응이 혹시 어땠었나요? 사실 처음에 부모님께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좀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은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 그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는 졸업하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제가 진지하게 예전에는 조금 저도 장난기도 많고 진지한 성격이 없어서 부모님도 처음에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 계획들을 다 세워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부모님도 저를 믿고 또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신뢰를 드리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변 친구들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찰해야지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다 응원을 해서 저도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이제 열심히 그 하루 거의 한 14시간 동안 실공부는 한 9시간, 10시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처음 필기를 24살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고 또 많이 긴장을 했었고 뭐 가산점도 부족했고 면접 시험 등등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보는데 제 수험 번호가 없는 거를 보니까 명단에. 그쵸. 명단에 없었으니까 이제 최종 불합격이라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하니까 그때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저를 막 억까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잘 준비를 했었죠. 내 수험 번호가 예를 들어 불합격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을 뿐이잖아요. 그죠. 계속 진짜 한 2, 30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스크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겠지 하면서 내가 잘 못 본 거겠지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보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뭐 추가 합격자 명단도 있거든요. 뭐 임용을 포기한다든지 사실 그러한 경우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또 일주일을 기다린 적도 있지만 결국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참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제일 저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때려 칠란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등의 계기가 된 트리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사실 다들 걱정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와닿지도 않고 초반에 불합격을 하고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너가 뭘 아냐 이런 식으로 혼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됐었고 사실 뭐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순 없으니까 저를 믿고 의지해주는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515라도 내가 이 시험 꼭 합격해서 한다면 하는 남자다 라는 걸 또 보여줘야겠다라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다면 하시겠어요? 다시 이 시험을 쳐야 된다면 네, 아무래도 또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도 되게 만족하고 있고 이 경찰이라는 직업이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분야에서 되게 뭐 힘들다거나 사람이 안 맞거나 하면 또 다른 분야를 통해서 새로운 근무들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저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고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계속 꿈을 꾸고 가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진짜 경찰이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떠오르네요, 다른 직업. 네, 저는 다른 직업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경으로 근무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내일도 근무를 가셔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로서의 삶의 방식이 민서님이란 사람과 만났을 때 잘 맞다인지 혹은 버틴다인지 어떤 게 좀 더 본인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잘 맞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고 버틴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받고 나아갔을 때 시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을 때 돌아오는 감사의 표시들이 이제 저에게 힘이 되고 되게 보람차고 뿌듯하기 때문에 이 일 참 잘 맞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치자들이나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뭐 힘이 들고 지치지만 어쩌겠어 또 일해야지 라고 이제 버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약간 좀 고전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예전에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던 민서님이 지금 이 인터뷰를 보는 시청자라면 혹시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아예 영상 편지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할까요? 안녕 나야. 나는 너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고 시민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는 너는 그 시절이 참 막막하고 힘들겠지만 꼭 이룰 너의 꿈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너를 믿고 응원해주는 이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소년의 꿈을 놓지 않고 이뤄낸 우리 최임승경, 김민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능한 경찰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훌륭한 경찰로 나아갈 민서님 응원하면서 동시에 인간 김민서님의 팬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